네, 정치여담여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또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이틀 연속 영남 지역에서 치열한 표심 경쟁을 벌인 주요 대선 후보들이 오늘부터는 지역을 옮겨서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텃밭인 호남을 방문했고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고영남 씨의 노래 화개장터 노래비라고 합니다. 자,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광주에서 오신 문희성님과 대구에서 오신 김다니엘님과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 노래 일부를 해보도록 정말 영광입니다. 네. 화개장터 딱. 우리 같이 그럼 넷이서 그 부분을 같이 불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화개장터. 야, 이거 이게 딱 맞아 떨어졌네요. 이 대구나 이런 지역 안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아, 너무 고립감을 느끼고 있어요. 대부분들 들으셨죠? 모이셔야 되게 됩니다. 되게 어려워요. 반대로 호남으로 가면 오프라인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왜냐면 안 외로워. 아. 우스갯소리로 우리 전라도는 피도 파란색이에요.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 더불어. 진짜 더불어 사는 더불어 세상. 함께. 네. 저희 약간 어색하지만 이 두 분이 모여서 우리가 통합을 이뤘다라고 제가 막 우겨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김진욱 대변인, 민주당은 뭐 분위기 굉장히 좋네요. 화개장터를 장소로 선택했다는 것, 뭐 영호남의 화합을 상징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화개장터는 우리 전 국민들이 굉장히 즐겨 불러주셨던 노래이고, 여기에도 보면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남과 호남의 어떤 이 가운데 모이는 그런 상징일 수도 있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국민 통합위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정적을 죽이기 위해 노력했고, 또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서 배제의 대상, 제거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 분단되어 있는, 분열되어 있는 이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영호남이 한 곳에 모이는 화개장터를 선택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을 이번 그 대선에서의 주요한 의제로 삼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홍석준 의원, 일단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만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 얼마 전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이재명 후보 뭐 지지선 어느 정도 예정이 됐었죠. 그리고 김상욱 의원은 원래 지지난번이죠.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도 사실은 선대위에서 활동을 울산에서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원래 친민주당 성향이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국민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울산에서 공천을 받아서 지금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물론 뭐 헌법기관인 그 국회의원이 본인의 의사를 이제 밝히고 탄핵을 찬성하고 또 뭐 탈당하고 뭐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보수적인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 이 말에 대해서는 도저히 좀 납득하기 힘든 게, 과연 보수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어떤 정체성을 지키고 미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좀 뭔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노력하겠다는 그런 게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재명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나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미래의 어떤 발전 투자를 위해서 현재 어떤 고통을 감내하는 건지, 이런 기본소득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선심성 행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후보가 과연 보수적인 후보인가? 보수라는 의미 자체의 어떤 해석이 너무 달라서 참 상당히 혼동스럽습니다. 네, 자 정호순 노수련 대선을 19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것은 뭐 곧 입당은 시간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문제는 김상욱 의원 같은 분들의 이런 지지 선언들이 민주당에 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하는 점입니다. 일단 뭐 홍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보수 지향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피부적인 거부감을 약화시키는 데는 분명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납득 안 간다고 홍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보수당 후보다. 네. 이런 말이 그동안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해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다. 어찌 보면 중도 정당이지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해오고 있고, 뭐 선대위에 지금 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그러니까 예전에 이 보수 진영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분 들어와 있고, 네. 그다음에 보수를 그동안 굉장히 대변해온 유튜버들, 그러니까 뭐 정규재 주필이라든지 예. 조갑재 대표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또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요즘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면서 약간 이면적 스펙트럼상에서 오른쪽으로 좀 이사간 경향이 네. 있단 말이죠. 그럼 오른쪽으로 이사가면 그만큼 왼쪽이 비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후보가 되겠다라는 부분이 이번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략하고 맞물리면서요. 이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 그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홍 의원님은 비판을 하시겠지만,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그거를 아주 소신 있고 이 이념적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인 보수다라고 생각하시는 중도의 유권자들도 꽤 있거든요. 네. 이런 유권자들에게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를 한 번쯤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이 매개체라고 할까요? 중도 보수 쪽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